나한테 연락 온 건 없고 없습니다. 우편물은 이게 전부예요. 내 방에 갖다 놔줘요. 이렇게 어두워서야 뭐가 보이나? 조명팀 불 좀 켜요. 네. 자, 시작합시다. 배우 없나? 아,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여전하구만. 벌써 10분 지각이야. 1인극에서 배우가 이렇게 불성실해서야. 메모를 해둬. 앞으로 지각하는 것을 주의시키게 말이야. 그렇게라도 해두어야 앞으로 지각하는 일이 없게 되지. 어? 제발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여기 와 있어요. 언제나 남을 기다리게 하기로 굳은 맹세라고 한 모양이지. 안 그래? 죄송해요. 시간에 맞춰려고 택시를 얼마나 찾았다고요. 하지만 본인이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게다가 제가 바로 필요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뒷장 실어줘요. 자, 2막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시작합시다. 자, 시작. 안드레아스의 집. 식당과 서재 경영에 약간 색다른 실내. 여기서는 주황빛 조명을 쓰기로 하지. 주황빛 세트 알겠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 식탁 및 책과 종이 등이 널려 있는 책상. 책장에는 책이 꽂혀 있고 유리 찬장에는 값진 사기 그릇이 들어 있다. 안쪽으로 침실로 통하는 출입구, 무대 좌측에 부엌으로 통하는 출입구. 방의 출입문은 우측으로 나 있다. 자, 다들 잘 들어둬요. 이쪽으로 출입문, 이쪽으로 부엌으로 통하는 출입문. 당신은 이쪽으로 등장해서 이쪽으로 나가면 돼. 주연출, 이쪽의 출입문에는 초록빛 천을 쓰고 커튼을 치도록 하지. 네. 제1장 안드레아스의 이야기. 저 무대 지시까지 다 읽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그걸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막이 오르자 요리사 모자의 앞치마를 두른 그녀. 주걱으로 주발 속에 계란을 휘젓는데 정신이 없다. 잠시만요. 정말 내가 여기 사무장을 써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해줘. 대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주연출, 요리사 모자 좀 가져와요. 하지만 우습잖아요.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가라고 어쩌란 말이야. 좋은 대본을 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이런 작품을 하게 된 거야. 그래, 요리사의 모자라니까. 그리고 계란을 휘저. 계란을 휘저으니까 손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줄 아나? 천만에. 그때는 휘젓고 있는 계란의 껍질을 나타내야 해. 그래, 그 계란 껍질 말이야. 그건 말을 받고 하면 이성의 한갓 텅 빈 해석이지. 맹목적 본능에 알맹이 없는 형식에 불과해. 여기 주어진 이 역할의 놀이에서는 안드레아스는 이성이고 이 세상은 본능이야. 그리고 당신은 이 역할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해. 알았어? 모르겠는데요. 나도 몰라. 그렇지만 계속해야지. 근사한 실패가 될 건 뻔하지만 얼굴을 약간 관객 쪽으로 돌리는 게 좋겠어. 한 4분의 3쯤 말이야. 그렇게라도 해둬야지. 안 그래도 대사가 어려운 판에 그 소리마저 관객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해보라고. 일은 끝장나는 거야. 자, 계속합시다. 선생님, 이 조명을 계속 써주면 좋겠죠? 계속해요, 계속.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을 뵙자고 사람들이 있어서요. 지금 연습 중인 거 안 보여? 연습 중에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 당신들 뭐예요? 뭐하러 온 거예요? 저희들은 작가를 찾으러 왔습니다. 작가를 찾다니. 어떤 작가 말이오? 어느 작가분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가가 없어요. 새 작품을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다 좋아요. 아주 잘 됐군요. 저희가 선생님의 새 작품이 될 거예요. 어디 한번 들어만 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없어서요. 하긴 선생께서 되어주신다면 당신들 나를 놀릴 생각인 거예요? 천만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게 놀라운 연극을 들고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덕택에 한몫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발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을 상대로 버릴 시간이 없어요.
별 말씀도. 선생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엔 조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숱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도무지 조리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진실이기에 새삼스레 꾸밀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순서를 뒤바꿔 놓는다든가 억지로 반대로 돌린다고 하면 미치광이 짓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진실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그저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낼 때 말입니다. 실례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을 미친 짓이라 한다면 그게 바로 선생님 직업의 유일한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근우리 직업. 연극을 정신 나간 미치광이 놀이처럼 보네요. 아니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니까요.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저 재미로 말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이 무대 위에서 살리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배우의 직업이 얼마나 고상한 건데요. 비록 요즘의 극작가가 제공하는 대본이 얼빠진 희곡이고 우리에게 꼭두각시 노름을 시키곤 있다지만 자랑이 아니라 여기 이 무대 위에서 프로의 작품 연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야. 그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사실이고 말고요. 살아있는 존재! 그래요. 그저 숨이나 쉬면서 살아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생생한 존재죠. 실제와는 동떨어져 있지만 아마 더 진실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완전히 같은 의견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대기 말한 것은 대체 그럼 뭐? 아까 그랬던 건 선생께서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인간에게 허송할 시간이 없다고 하셨기에 그냥 대꾸한 것뿐이죠. 사실 인간의 환상이란 수단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선생만큼이나 잘하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나무, 돌, 물, 또는 나비, 혹은 여자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의 등장인물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람들과 같이 등장인물로 태어나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살아있죠. 그런 식으로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뭐라는 거야?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게 놀라운 연극을 들고 왔으니까요. 저기 저 상복을 입은 여자로서 충분히 추측이 가실 겁니다만 대체 뭐들 하는 거야? 당신들 나가요! 썩 나가라니까! 조연출 부탁이야. 이 사람들 당장 쫓아내세요. 제발 들어봐 주시오. 우리는 이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 그따위 시시껄렁한 소리가 여기서 통할 거 아니냐고! 잠깐만. 정말 믿지 못하시는군요. 작가의 창조된 인물이 이 무대 위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못 보셨나 보죠.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주요인의 등장인물이란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에 떠있는 것처럼.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영원 토론이요? 아니요. 잠시 동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요. 저 말 좀 들어보라니까. 우리들 속에서 살고 싶대. 가만. 이 극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배우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들끼리 당장이라도 꾸며놓을 수가 있죠. 뭘 꾸며놓는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이것저것 꾸며놓는 것은 안 통해. 여기서는 정통 희극이나 정극밖에는 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이야기로 연극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극본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속에 있습니다. 연극은 저희들 속에 있어요. 즉, 우리가 바로 연극입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근질근질해서 못 견딜 정도로 말입니다. 이 나이 청년. 선생님, 아시겠어요? 나이 청년. 저에 대한. 이쪽 당하지 못하겠어. 그 무슨 소리 또 뭐야? 왜 안 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달도 안 됐지만 어디 제 노래와 춤솜씨를 보여드릴까요?
무슨 서커스인 줄 아네. 씨. 이거 봐요. 저거 조금 돌았어요. 돌다니. 그 정도뿐이겠습니다. 그 정도뿐이겠냐고요. 훨씬 더 나쁘다고요. 제발 이 연극을 하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렇담 틀림없이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 귀여운 아기 귀엽죠? 귀여워. 그래요. 이 귀여운 아기를 하느님께서 빼앗아 갔을 때, 그리고 이 바보 얼간이가 하필이면 그 바보 짓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뛰쳐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래요! 난 뛰쳐나가요. 집을 뛰쳐나간답니다.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그리고 있는지 아세요? 왜냐고요? 저기 저희와 나 사이에 아주 오붓한 일들이 있으니 어디 이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야죠. 엄마가 슬퍼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약한 인간 저걸 보세요. 자기는 어엿한 본자식이라고 해서 쌀쌀맞고 냉정하게 굴고 있는 꼴을 보시라니까요. 저 녀석은 나를 멸시해. 이 아이를 멸시해. 여기 귀여운 아기도 멸시했단 말이야. 우리 모두가 사생아라고 말이에요. 사생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불쌍한 엄마를,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 불쌍한 엄마를 자기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으라고 든단 말이야. 저 녀석은 마치 우리 사생아 세 사람만의 어머니인 것처럼 자기 어머니를 깔보려고 들어요. 개자식 같으니! 제발 저도 어린 것들을 봐서라도 부탁입니다. 빨리 의자를. 의자! 빨리 의자를. 보세요. 이걸 보시라니까요. 얘기 안 하니까. 선생님, 제발 부탁해요. 이거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네? 저 무서워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 가족이라는 거고. 아, 그럼 이분이 당신 부인이에요? 네, 제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부죠?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웃지 마시오. 그런 식으로 웃지 말라니까요. 이게 이 사람의 연극이에요. 남자가 따로 있었어. 그자가 여기 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없어요. 죽어서 잘 됐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달 전에 죽었어요. 보시다시피 우린 상복을 입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자가 여기 없는 이유는 죽어서가 아니에요. 그자가 여기 없는 이유는 이 사람의 연극이 두 남자의 사랑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어느 쪽에도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2남자를 가졌다고요? 2남자를 내가 원해서 가졌다고 감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유짓이에요. 나한테 갖다 안겼어요. 억지로 갖다 안겼다니까요. 억지로 그 남자하고 달아나게 만든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니. 사실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아니? 사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건 저자 때문이에요.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이 괴로워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강요당했어. 한늦게 맹세도 좋아 강요당했어. 이에게 물어봐요. 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도록 해줘요. 난 알고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는 언제나 행복했지. 늘 사이좋게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거짓말인가?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야 사실이지. 하지만 엄마를 언제나 사랑했던 친절하신 분이었어. 그렇지 않았니? 자, 말해봐. 그렇지 않았느냐고. 말해보라니까 이 바보 얼마까지 건들지 마. 넌 왜 자꾸 엄마를 배은망덕한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 난 너희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도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내가 말한 것은 크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뿐이야.
내가 집을 떠나고 아들을 버린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짓이 아니야. 그 말이 옳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죠. 우와, 이거 보통 구경거리가 아닌걸요? 무슨 헛소리 할지 좀 들어보자고. 좋아요. 어디 아버지의 개똥 철학에 대해 좀 들어봐 주실까요? 이제 자기 변명이 시작될 겁니다. 넌 얼간이 냉소꾼이야. 자기 변명을 위해 내가 이 말을 꾸며냈다 해서 비웃는군요. 맞잖아요. 당신은 약간의 돈을 갖고서도 그 짓을 하니까요. 그렇고 말고요. 약간의 돈을 갖고서도 말이죠. 여러분, 이는 제 몸값으로 100리라를 치르겠다고 했답니까? 비열한 수작이군. 비열? 그 돈이 놓여 있었어. 하늘색 봉투 속에 넣어 마담 파샤 가게 뒷방의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더라고. 마담 파샤를 모르시죠? 겉으로는 양장점을 차려놓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같이 가난한 아이들을 나쁜 일에 끌어들이는 그런 여자예요.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염치라고? 이건 내 복수야. 난 지금 몸이 떨려요. 그 장면을 되풀이하고 싶어서 몸이 떨릴 지경이에요. 그 방 이쪽엔 코트가 쭉 걸려있는 효인이가 있고 저쪽에는 소파와 긴 책경 그리고 칸막이가 있고 유리창 앞에 그 조그만 마호가니 테이블이 있어요. 그 위에 100리라가 들어있는 하늘색 봉투. 그래요! 지금도 눈앞에 서네! 손만 뻗치면 그냥 잡히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신사여러분께서는 등을 돌려줘야겠어. 난 거의 알몸이 되어 있으니까요. 난 조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아. 저야말로 얼굴을 붉힐 사람이니까요. 하긴 그때 저희 얼굴이 창백했었지. 아주 백지장 사람 돼 있었어요.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 변명 여기서는 안 통해요. 엉뚱한 자기 변명 따위 지어낸 얘기를 누가 들어준다. 변명이 아니야. 설명을 하자는 거지. 그래, 그렇다 해둡시다. 자기한테 맞게 설명을 해보세요. 자, 다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요. 아무렴요. 우린 모두 자기 속에 온갖 세계를 갖고 있어. 각자가 다 자기 사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말 속에 자기의 뜻, 자기의 가치를 거기에 아무리 담아본다 한들 어떻게 남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듣는 쪽에서도 어떻게든 자기의 뜻, 자기의 가치를 거기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서로 이해시킬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번 경우에만 해도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연민의 정을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오히려 아주 고약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당신이 나를 내쫓지 않았어요. 보세요. 바로 이런다니까요. 내가 자기를 내쫓았다고, 자기가 내쫓겼다고 이 사람은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죠. 당신은 언변이 좋아요. 하지만 난 없어. 선생님 믿어주세요. 애가 저 결혼한 뒤에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전 가난하고 미천한 여자였으니까. 그게 바로 이유였지 않소. 그 겸손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란 말이오. 그래서 결혼했지. 아니라고? 이것 보세요. 정말 기가 차서 이렇게 앞뒤가 막혔으니 기가 차지 뭡니까? 애정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머리가 통째로 비었어. 아주 절망적으로 비어있다니까요.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 똑똑하다는 양반이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줬는지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세요. 좋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쁘게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선생님, 연습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무렴 계속하고 말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지. 아주 색다른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미있어요. 흥미있는 사람한테만 그러겠지.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조금 더 뚜렷하게 얘기해줘야겠어요. 그럼요. 사실은 내가 어느 가난한 사람을 부하로 두고 있었습니다. 비서를 시켰는데 아주 충실했죠.
그리고 이 이와도 모든 점에서 잘 맞았습니다. 둘은 티끌만큼도 이상한 일은 없었죠. 왜냐면 나쁜 짓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을 꾸며냈어요. 그리고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두 사람의 행복이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 둘은 점점 견딜 수 없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말 끊어서 미안해요. 그렇다면 왜 그 비서를 내보내지 않았죠? 물론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무슨 꼴을 당하게 된지 아세요? 이 불쌍한 인간이 마치 집 잃은 짐승처럼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꼴을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래요. 혜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들을 나에게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건 내가 마음을 사납게 먹어서가 아니었어. 아이를 시골로 보낸 것은 아이를 대자연과 접촉시킴으로써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꼴이 되셨고 그래? 저렇게 자란 것까지 내 탓이란 말인가? 아이를 시골로 유모를 정해서 보낸 것은 아내 몸이 그리 튼튼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야. 제발 저 소리 좀 내지 못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이야기 좀 들어보자니까. 아니, 두 사람이 한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 원. 어디 계속 말해보세요. 아무렴요. 나는 더 이상 이 여자를 곁에 두고서 참을 수가 없게 됐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역정이 난 게 아니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겪었던 고통과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 쫓아냈어요. 그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장만해줬죠. 이 사람을 내게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해방되기 위해서 그랬죠. 그건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나쁘게 나타나더군요. 내가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있었어? 정말입니다, 선생님. 난 엉뚱한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저 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라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딸애한테 물어보십시오. 모두 증명해 줄 겁니다. 아무렴요. 틀림없어요. 내가 아주 귀여웠거든요. 굉장히 귀여웠다니까요. 머리를 길게 따 어깨까지 들이우고 원피스를 코트보다 약간 길게 입고 있었죠. 학교 공부가 끝나고 나갈 때쯤 저희들은 언제나 문 앞에 서서 있었죠.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러 온 거예요. 파렴치한 배은망덕한 천만에 무엇이 파렴치란 말이에요? 파렴치하지 않고 저 사람이 떠나고 난 후 우리 집은 마치 초상집같이 되어버렸죠. 홀로가 되고 보니 나는 망령처럼 이방저방 더 돌아다닐 수밖에. 저 아이도 집을 떠나서 컸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도 자식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부자 사이를 이 애미가 있어 이어져 할 터인데 나와 저 아이는 서로 이어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집을 나간 아내 가족의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칭 공허함을 메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절실하게 믿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하루하루의 단순한 생활 속에 파묻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할 거라고요. 내 마음속 착잡하게 이를 데 없는 고민과는 멀리 떨어져 아주 행복할 그녀를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얻고자 교문 밖을 나서는 저 딸아이를 보러 가게 된 거죠. 어머, 그러셨어요? 이는 길을 가는 내 뒤를 따라고 했죠. 나를 보더니 싱긋이 웃고 집 앞까지 오니까 손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그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서 이 일을 바라봤어요. 누군지 짐작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곧장 짐작이 갔던 모양이었어요. 처음엔 날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못 갔죠. 그러다가 학교에 가니까 웬걸? 또 이가 문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손엔 갈색 종이꾸러미를 들고서요.
오더니 꾸러미 속에서 장미꽃 장식이 달린 크고 예쁜 메꿔모자를 꺼내시더군요. 나더러 가지라고요. 잠깐. 어머니는 쫓겨났다 하고 아버지는 보내줬다 하고 아버지 말만 들으면 헌신적인 가장인데 이 아가씨 얘기를 들으면 완전 스토커란 말이야? 대체 무슨 꿍꿍이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요점을 벗어나 안 그래? 아무럼요. 소설이야 소설. 소설이라니. 넌 인생이야, 정렬이야. 그럴까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연극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네. 하지만 이것은 본 줄거리에 들어서는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죄다 연극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 딸아이 더 이상 소녀가 아닙니다. 연극이 시작되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새롭고 복잡하고 비참하게도 내가 그때 육체의 욕망에 좌우되어서 여자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늙지도 않았고 그렇다가 파렴치하게 여자를 찾아 나서만큼 젊지도 못한 그런 남자였죠. 다만 내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용기가 없을 따름이었죠. 용기는 있어요. 누구든지. 자,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괜히 둘러대지 말고 요점을 이야기하세요. 아무렴요. 그 비서놈이 죽고 나서 아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필이면 그 마담 파시안의 집에서 일을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아주 인류양지사죠. 겉으로는 적어도 최고인사들을 상대로 하고요. 그리고는 이 상류 부인들을 방패로 이를 척척 해나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금도 탈이 잡히지 않게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늙은 여가 딸이 눈독을 들여서 저에게 일자리를 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불쌍한 엄마. 어머니가 지어놓은 일감을 내가 가게에 갖다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거리를 맡겨놓았더니 천을 버려놓았다는 둥 트집을 잡아요. 그저 트집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몸으로 갚을 수밖에요. 그런데도 가엾은 엄마는 그저 나를 위해, 두 어린 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밤잠도 자지 않고 마담 파샤를 위해 반지를 해줬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만났다는 건가? 저 사람요? 그래요. 단골 손님이죠. 어렸을 때처럼 나를 보러 온 거예요. 어때요? 근사한 연극 장면이죠? 아주 멋들어진. 널 보러 간 게 아니었어. 그때 엄마가 나타났어요. 거의 때를 맞춰서요. 그렇소. 때를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그제서야 난 딸아이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다 데리고 집으로 온 겁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실 수나 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있죠. 가령 저 아이. 난 내버려둬요. 난 아무 관계 없어. 어째서 관계가 없다는 거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관계를 가지고 싶지도 않아. 애초에 난 이따위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되어 있던 걸 알면서 왜 그래요? 우리와 달리 자기는 아주 잘났다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 보세요. 저희는 내가 수업하면 번번이 눈을 아래로 깔죠. 자기가 내게 못된 짓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 너야 너. 내가 몸을 팔게 된 것도 전부 네 탓이야. 어디 말해보라고. 가족끼리 달라는 고사하고 찾아온 손님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친절 정도로도 베풀어줬는 말이야. 혼자식이라고 우리를 마치 불법 침입자처럼 내지 안 그래? 이 사람들은 덕보는 일을 하고 있어.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웬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은 것도 없는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다시 또 왔는데 역시 뻔뻔스럽게 저 애 셋까지 데려와가지고 아버지를 찾더군요. 나야 뭐가 뭔지 알기라도 합니까? 얼버무리면서도 빈틈없는 태도로 결국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아들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겐 의무가 있어.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뭐 듣고 본 적 있어요? 다만 어느 날 저 애 셋을 데리고 온 걸 봤을 뿐이죠.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기도 하다라고. 그래서 차츰 짐작이 가게 됐던 겁니다. 선생님, 내 느낌이나 경험은 여기에 나타낼 수 없고 또 어디 가서 털어놓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아니, 어디 가서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나에게서 뭐 어떠한 행동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이지 연극적으로 말해서 나는 실현될 성격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은 일이 털끝만큼도 없어. 난 좀 빼주시오. 그러니까 네 말은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신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날 생각해 준 적 있어요? 좋다 좋아. 하지만 이게 하나의 극적 상황이 아니고 뭐냐? 너의 그 외톨로 떨어진 태도가 나와 네 어머니에게 얼마나 가혹한 짓인데. 더군다나 네 어머니는 너를 처음 대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아무리 장성해서 못 알아볼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래도 자기 아들인 것쯤은 알고 있었어. 보세요. 울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울기는 왜? 딸아이는 저 애를 참지 못해요. 저 애는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인즉 이 극의 진행이 거의 전부 저 애한테 달려있어요. 보십시오. 저 사내 아이를. 겁에 질리고 기가 죽어 늘치 애미한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처음 데리고 왔을 때도 가장 두려워했고 기가 죽어 있었죠. 그리고 꼭 지 애비를 닮았습니다. 말이 없고 우울하고. 아이를 연극에 끌어넣는 것은 좋지 않아. 잘 모르시겠지만 애를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나분해져요. 네. 하지만 따분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곧 사라져버리니까요. 저 어린 것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먼저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훌륭해. 아주 재미있어. 정말 재미있겠어. 이걸로 뭐 꽤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겠는데. 나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말이죠. 좀 다물지 못하겠어. 그리고 틀림없이 새로. 절대 참신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까지 척 가져오다니 이거 보통이 아니군요. 그야 우린 연극을 위해 태어난 거니까요. 아마추어 연극의 배우들인가? 아니요. 우리가 연극을 위해 태어났다는 알았어요. 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보아하니 보통 내기들이 아니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 우린 그저 우리가 맡아내기로 한 역할, 인생에서 주어진 역할을 할 만큼만 해낼 뿐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엔 작가가 없어. 뭐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적당한 작가의 주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생께서 되어주십시오. 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면 됐죠? 왜 안 됩니까? 난 평생에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야 지금부터 써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개나 소나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생님 눈앞엔 살아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얼마나 수월하시겠어요? 그건 그렇네. 하지만 누군가 극본을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적어주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죠. 일단 대강의 요점만 적어 놓았다가 곧바로 연습에 들어가도 충분할 겁니다. 하긴 그럴 법도 하지. 어디 한번 시험삼아 해봐. 한번 해봄직도 하지. 아무래도 아주 근사한 장면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 은근히 유혹하시네요. 좋아요. 어디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같이 내 방으로 갈까요? 잠깐 모두 쉬도록 합시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말아요. 15분이나 20분 내로 와줘야겠어. 어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주 그 독특한 게 나오는지도 몰라. 틀림없다니까요. 저희가 다 같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다 같이 갑시다. 다 데리고 오세요. 늦으면 안 돼. 알겠지? 15분이야. 갑시다.
제정신이야? 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한 5분 동안에 연극을 하나 만들어내자는 거냐고. 난 데이 따위 장난스러운 연극이 나오라고 확인을 해버렸지. 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뭐 하는 자들이지? 뻔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거나 떠들이겠지. 그나저나 연출 선생님은 저희들 말을 진짜로 곧대로 듣는 모양이야. 다 허영이지 뭐야. 작가 행세를 해보고 싶은. 어때요? 재미있지 않아요? 무슨 꼴이 되는지 지켜보자고. 자, 다들 모였나? 다들 여기 좀 봐줘요. 일단 무대를 빨리 치워줘요. 빨리. 그 적당한 소파 같은 것을 가지고 와. 한색의 것이 있습니다. 안 돼! 황색은 좋지 않아요. 그건 녹색이었어요. 녹색의 가죽으로 된 소파요. 아주 큰 것으로 푹신한 것 말이에요. 한 것은 없는데요. 상관없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와. 상관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마다파샤네 집의 유명한 소파예요. 이건 무대 연습이니까 상관없다고. 허접을 방해 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진열장이 필요해. 약간 길쭉한 걸로. 그리고 조그만 탁자. 하늘색 봉투를 올려놓는 조그만 마호가니 탁자 말이에요. 그런 탁자라면 도금해 놓은 것이 하나 있어요. 됐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와. 그리고 재경이 하나 긴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것은 숱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옷걸이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많이 있어야 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번 연극의 대강 요점이야. 1막, 2막, 2막. 이번에는 특히 잘해줘야 해. 우리가 하는 대로 한 장면 한 장면 꼼꼼하게 따라오면서 대사를 기록해줘. 적어도 중요한 대사는 놓치지 말도록. 하지만 선생님, 즉흥극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아무 일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앉아서 대기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연습은 이 친구들이 대신 해주는 거니까. 저희가 실례지만 어째서 이게 연습인가요? 그야 연습이 저 배우를 위한 연습 아니에요. 하지만 등장인물은 우리가 아닙니까? 맞아요, 등장인물. 하지만 여기서 연극을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건 배우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등장인물은 극본 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극본이 완성됐을 때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은 극본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행이도 선생님 눈앞에 살아있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아, 이거 놀랍네. 그렇다면 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관객 앞에 직접 나서시겠다 이런 말씀인가? 그렇죠. 있는 그대로. 객석이 한바탕 뒤집어지겠구만. 그럼 난 뭐가 되죠? 이것 봐요. 당신이 무슨 연극을 하겠다는 거야? 보라고 저렇게 웃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보여지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싫어해요. 아, 그렇지. 지금 배역을 정해야겠네. 아버지 역은 조연출! 당신이 오늘만 해줘. 의붓딸 역할은 당신이 해줘야겠네. 잠깐만, 뭐라고요? 여기 이 여자가 나라고? 뭐가 그렇게 웃어? 내 앞에서 이따위로 웃는 인간은 처음이야. 제대로 예의를 차려봐. 아니면 내가 이곳을 나가버리겠어요. 미안해요. 되게 보고 웃은 게 아닌데. 내가 당신을 맡아주는 거야. 내가 한 말은 조금도 당신을 헐뜯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냥 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속에서 나라고는 털끝만큼
힘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당신은 조금도 나를 닮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던 것도 바로 저 말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니? 당최 그게 뭔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 있다고 칩시다. 그게 어디 당신들 속에? 그것도 그대로 들어앉아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천만에! 아니, 우리가 표현하는데도 우리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물론 아니지. 당신이 표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배우를 위한 소재의 물과 거기다 형태와 소리 그리고 몸짓을 표현하는 사람은 바로 배우란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 배우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소재를 다뤄서 표현한 적도 있어. 당신의 이깟 이야기쯤 뭐가들 안 해. 만약 이것이 무대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 배우들 덕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말씀에 제가 거역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 이런 얼굴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적어도 분장으로 모두 해결 가능해요. 적어도 얼굴에 관해서는 말이야. 그야 그렇겠죠. 하지만 몸짓은요? 목소리는 어떡하죠? 이것 봐요. 여기선 당신이 당신 자체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당신을 연기하는 배우가 따로 있어요. 이따위 이야기는 집어치웁시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작가 선생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등장인물로서의 우리를 봤으면서도 왜 이 무대 위에 올려놓지 않으려 했던가 하는 이유 말입니다. 배우분이 어떻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죠. 다만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저를 맡아준다 생각하니 싫어요?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아무리 절 잘 맡아주시고 아무리 잘 연기한다 하시더라도 말해요. 말해봐요. 글쎄 배우의 연기야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표현하진 어렵게 않겠습니까? 생김새의 문제는 제쳐놓고서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저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있겠죠. 제 마음속 깊이 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제쳐놓고서요. 아무튼 우리를 비평하고자 할 때 이 점은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비평가가 뭐라고 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비평가는 제멋대로 짓거리라고 냅두세요. 문제는 연극을 어떻게 제대로 올리는가 하는 데에 있어요. 자, 어디 좀 봅시다. 어때? 이번 하면 됐어? 무대는 좀 어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도무지 그 장소 같지가 않아요. 아니, 제길. 그럼 뭐 마담 파샤의 가게 뒷방을 그대로 옮겨다 지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뭐 가구도 대충 이 정도면 다 갖다 놓았고 이 소탁자만 조금 더 뒤로 빼지. 조연출, 그리고 가서 하늘색 봉투가 있거든. 탁자 위에 올려놔. 편지 봉투 말이에요. 그래, 뭐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첫 장면은 젊은 아가씨와 마담 파샤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마담 파샤는 어디에 있죠? 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여자는 살아있어. 살아있다니까요. 믿을게요. 그런데 어디에 있지 그 여자는? 잠깐만.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여러분, 혹시 저에게 모자와 코트를 빌려줄 수 있으신 분 없으실까요? 모자와 코트를 빌려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기 걸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이면 돼요. 어때요? 좋습니까? 웃기고 나도 전시회가 되겠어. 그렇죠. 전시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건 또 무슨 수작인지 가르쳐 줄래요? 아무렴요. 이렇게 무대를 근사하게 차려놓으면 그 여자가 자기 집 상품에 이끌려서라도 여기 올 법도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보세요. 저게 무엇이라니까? 오셨군요. 이분이 바로 마담 파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잖아요. 오셨다니까요. 무슨 이따위 수작이가 있어? 어디서 서오는 거야? 소리 부렸어. 잠깐만. 조용히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어떤 배우가 맡든 이 사람만큼 진실하진 않을 거라고요. 왜냐고요? 이 사람이 바로 마다파샤, 바로 그 사람이니까요. 보십시오. 딸아이는 대본에 알아보서 저쪽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봐주십시오.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도 안 들려요. 소리를 크게. 소리를 크게 내라고요? 크게라니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붕 위에서 소리치는 따위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긴 이 일을 엿보이는 짓이라면 방금도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겠죠.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담파시에겐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그럴 때는 옥살이가 될 테니까요. 그렇군. 그래서 소리를 죽였다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는 극장이에요. 극장이니까 손님한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안 그래? 이렇게 해서는 무대 위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아무것도 듣지 못해. 그저 가게 뒷방에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어?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분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면 엿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 또 들이닥칠 사람이 있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를 두고서 한 얘기예요. 제가 저기 문 밖에 나가서 서 있기로 돼 있거든요. 그걸 마담 파샤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실례. 제가 저기 밖으로 나가 있겠습니다. 저쪽에서 등장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난 이 장면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 장면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나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양말 상자! 여보, 진짜 하라니까!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둘을 같이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일은 좀더 필장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조금도 상관없다니까? 이건 첫 연습이에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대충 알아보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나중에 내가 모든 장면을 주워 모아서 내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여기서 진정 좀 하시고 여기 저기 앉아 계세요. 시작해요, 마담. 그러지 마시고 저하고 놀고 싶다면 나이 먹은 남자를 불러드리세요. 이 장면을 어떻게 빼고 넘어가? 자, 합시다, 마담. 에라이, 나가요, 마담. 자, 이제 등장할 차례예요. 나갔다 다시 들어올 필요 없어요. 바로 이리로 오세요. 방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두 눈을 아래로 깔고 사뭇 정숙한 듯이 있어요. 자, 들어옵니다. 말을 거는 거예요. 아시죠? 그 특이한 말대로 안녕하세요, 아가씨라고 말하세요. 방금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처럼 말이죠. 저것 보라니까. 지금 연출을 하는 게 아가씨야 나야. 하세요. 시키는 대로. 네. 거기서 앞으로 나가면 돼요. 받아 쓰도록 해. 안녕하세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겠지. 여기 오는 건 말이야. 그렇습니다. 전에도 온 일이 있었구나. 한 번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별로 쑥스러워할 것도 없겠고. 어디 모자를 벗겨드릴까? 아니요, 제가 먹겠어요. 어디 이리 추워요. 내가 걸어드리지. 아가씨.
아가씨같이 예쁜 머리에 그 근사한 모자가 어울릴 텐데. 어때요? 내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골라드려도 좋겠어? 이것 보세요. 그건 내 모자예요. 조용히 좀 못해? 이건 진짜 연습이야. 그걸 몰라. 아, 계속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내 호의니까 받아주시오. 안 그럼 내가 난처하지 않소. 여기 괜찮은 것들도 있구만. 그래야 여기 마담도 좋아할 거 아니야. 여기에 걸어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제발, 전 쓸 수 없어요. 왜? 새 모자를 쓰고 집에 가면 집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건 다 적당히 핑계대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새 모자를 쓰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보세요.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상중용. 이거 정말 실례. 용서하시오. 이만저만 실례가 아니오. 그만. 이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댁에서 당황하거나 죄송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을 그냥 흘려버리세요. 저도 선생님 기분은 잘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잠깐 중지. 지금 마지막 것은 적지 말게. 지금 진행이 아주 좋아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우, 이리 와요. 어때? 제법 쓸만하지? 모자를 사주겠다는 장면만. 아주 근사한 것은 이제부터 나와요. 왜 계속하지 않죠? 조금만 기다려요. 이 대목은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야 할 거야. 그렇지? 그렇죠. 약간 매끄럽게 말이죠. 어디 한번 해볼까요? 좋아. 우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잠깐만요. 모자를 써하니까. 그래. 우선 당신은 여기 앉아서 고개를 아래로 깔고 있어. 한복을 입어야죠. 앞으로 입을 거예요. 그때는 훨씬 잘 어울릴걸. 좀 보고만 있어요, 그냥. 다 공부가 될 테니까. 자, 준비됐어요? 시작. 등장. 안녕하세요, 아가씨.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좀 조용히 좀 해요. 두 번 다시 흐름을 끊기만 해봐. 이래가지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미안해요. 하지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어떡하죠? 나 같으면 누가 안녕하세요. 저런 식으로 저런 트로 인사를 걸어온다면 금방 웃음이 터져나고 말 거예요. 그래요. 옳은 말입니다. 목소리, 저 태도. 아니 태도가 어떻고 목소리가 어쨌다는 거야. 제발 한쪽 옆으로 비켜요. 내가 연습 장면을 봐야 할 게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봐, 한 번만이야. 잘하고 있었어. 제발 부탁이야. 자,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의문문으로 했어.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생각이건 뭐건 간에 어때? 아니 뭐든 어때요? 자, 계속 합시다. 잠깐. 지금 것은 약간 무거웠던 것 같아. 내가 해 보여줄 테니까 잘 보라고. 안녕하세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여기 온 것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알겠어? 그럼 이제 당신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야. 자, 어디 한번 해봐요. 약간 뭐랄까 그 유연성이 조금 더 필요해. 그렇습니다. 전에도 온 일이 있었구만. 한 번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잠깐. 먼저 배우가 고개를 끄덕이게 한 다음에 전에도 온 일이 있었구만.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차례야. 계속해. 한 번 정도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별로 수줍어할 것도 없겠어. 어디 모자를 벗겨도 더 이상 그렇지 않겠어요. 저 여자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싫어요. 저 못하겠어요. 저는 배우가 아니에요. 제발 그 입 좀 닥치지 못해?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당신은 버릇이 없어. 너무 지나쳐. 그래,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다르다니.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야, 물론 배우분들은 훌륭하시죠. 이분이나 또 이분이나. 하지만 저분들이 우린 아닙니다. 아니기에 다행이지. 이 사람들은 배우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우죠. 그래서 저분들이 자격을 하실 때 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저분들이 우리를 연기하실 때를 보면 우리랑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되려고는 하는데 항상 그렇진 않죠. 그럼 뭐예요?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되죠. 우리와는 아주 멀어져 버립니다. 그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그만해 둡시다. 이건 나중에 우리끼리 연습하기로 합시다. 무슨 작가를 앞에 두고서 연습하기란 질색이란 말이야. 언제나 만족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이제 어디 당신들끼리 해봐요. 웃지 않고서 되어가는 일인지 보도록 합시다. 이젠 웃지 않을 거예요. 약속하죠. 제가 굵직한 차례가 왔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의붓딸이 제가 한 말은 잊어버리세요. 저도 선생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알겠어, 잘 알아요 하고 받으면서 물어요. 뭐를 묻는 거예요? 왜 상복을 입고 있는지 그 이유 말이야.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이런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개의치 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상의를 벗어버리지 어때 했다고요. 참 근사하네. 아주 근사한데 객석이 한바탕 또 뒤집어지겠어?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든 진실이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여기서 연극을 하면 돼. 진실? 뭐 좋아요. 하지만 한계가 있어. 그럼 뭘 말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 전부 다 나한테 맡겨두면 돼요. 그건 안 돼요. 틀림없이 선생님은 이 매스커 언니라서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사연을 꾸며내려고 들 거예요. 내가 왜 이따위 여자가 되었으며 지금과 같은 몰골이 되었는가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같이 잔혹하고 더러운 그 이유들을 꾸며내려고 드는 거예요. 그와의 사연이라고. 나를 보고 왜 상복을 입었느냐 물으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는 반드시 그때 말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상의를 벗어버리지 어때 하고요. 그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저기서 뒤로 아시겠어요? 저 병풍 뒤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수치스러움과 메스꺼움이 떠는 이 손으로 상의를 벗고 술의 지옥끈을 끌었던 거예요. 제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진실이겠지. 난 그것을 부정하진 않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것은 무대 위에 올려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도리가 없죠. 난 가겠어요. 이것 봐, 가겠어요.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들 둘이서 다 정해버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잘하셨군요. 저희가 자기의 정신적 고민을 나타내는 부분만 드러내 보이려고 든 거죠. 하지만 난 내 연극을 원해. 내 연극을. 자기 연극이라고?
이제 진담이 나오시네. 이것 봐. 이런 말 해서 안 됐지만 여기선 당신 연극만 위해줄 수는 없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을 이룰 수 있는 법이야. 문제는 여기에 있어. 인물마다 자기 마음속에 들고 있는 것을 근사하게 탁 털어놓을 수 있다면 세상에 연극같이 손쉬운 게 어디에 또 있겠어? 어? 그러니까 참아야지. 그게 또 자기를 위해서도 이익이 되는 거지. 안 그래? 아, 생각해보라고.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펄펄 뛰면 자기 인상만 나빠지지 않겠어? 더구나 당신 스스로 뭐 매우 실례된 얘기지만 마담 파샤의 가게 뒷방에서 저 남자 말고도 다른 남자들 보았다고 했잖아.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야.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여주세요. 멋대로 크게요. 하지만 진짜 우리 연극을 보고 싶으세요? 실제 있었던 그대로를 보고 싶으시대 말이에요. 그냥 물론이지. 내가 최대로 써먹을 수 있다면요. 그것보다 좋을 게 없지. 그럼 엄마를 이 자리에서 떠나겠어. 안 돼! 안 돼. 시키시면 안 돼요. 시키시면 안 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나 못 참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언제나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 고통은 단순한 신용이 아닙니다. 저는 고통!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 되풀이되는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나 살아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입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언제나 제 곁에 달라붙어서 저를 산채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자기들대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책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저를 버리고 몸을 망쳤어요. 망쳐버렸다니까요. 이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은 오직 한 가지의 고통을, 저를 위해서도 겪은 이 고통을 언제나 새롭게 되풀이해주기 위해서, 언제나 그 고통 속에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뿐이에요. 선생님도 제 고통을 구제하실 수는 없으세요.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연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일막의 바탕은 이루어졌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놀라게 하는 데까지 말이죠. 좋습니다. 내가 내게 내린 형벌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정열과 순환을 이 사람의 절규로서 절정에 이르러야만 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귀에는 생생히 울려오고 있어. 그 고함 소리가 나를 미치겠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저를 연기해 주세요. 조금도 상관없어요. 옷을 입혀놔도 좋아요. 보세요. 여기 서서 이렇게 그의 가슴을 머리를 얹고서 양팔로 몸을 감고 그 팔에 혈관이 펄떡펄떡 뛰고 그 뛰는 혈관의 맥박만이 나에게 공포심을 주면서 눈을 꼭 감고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묶고 있었죠. 소리쳐요 엄마, 소리를 쳐요, 소리쳐요. 내 딸을! 네, 얘는 내 딸이에요. 이 짐승만도 못하니까 내 딸이란 말이야. 내 딸인지 몰라. 아주 근사하군. 아주 근사해. 여기서 곧 막이다. 막. 불 켜! 불 켜, 조명! 여기서 1막을 끊는다고 했지. 어디 진짜 막을 내리라고 했나? 아주 멋있어. 정말 멋있어요. 이 연극엔 틀림없이 뭔가 들어있어. 아니면 내가 바보이지? 자, 이젠 바로 2막으로 진행합시다. 무대팀! 무대 좀 빨리 치워줘요. 이번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부 다 나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아주 잘 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여기서 우리가 저희 집으로 옮겨가게 됐죠. 저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알아. 글쎄 다 나한테 맡겨두라니까. 좋아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만은 뚜렷하게 나타내 주셔야 해요. 서로 좋게 하도록 해야지. 알겠어요. 전부 다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이전만을 분명히 드러내주세요. 저는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달래고 역정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또 그게 사실이고요. 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고요? 엄마가 그렇게 부드러워질수록 아들 마음속에 파고들 것이고 또 그만큼 아들은 멀리 피해갈 것이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2막을 시작할 건가 안 할 건가? 이제 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안하신 대로 정원에서만 연극을 다 해치울 순 없을 거예요. 어때서? 왜냐하면 저자는 언제나 혼자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든요. 홀로 떨어져서 말이에요. 그리고 늘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 소년 역도 전부 방 안에서 이뤄지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이 장면은 어디에요 하고 팻말을 붙여서 관객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아니면 한막에서 어떻게 세트를 3번, 4번씩 바꾸느냔 말이야. 옛날엔 곧장 한 일이죠. 뭐 그건 그렇지. 관객의 머리 수준이 저기 저 등신대 두께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맞아요. 그때가 환각을 만들기 쉬웠어요. 환각이라고요? 제발 그 환각이란 말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아니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해요? 가혹합니다. 저희들에겐 너무 가혹해요. 아니 응당하셨어야 텐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대 위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환각 말이에요. 관객을 위해서 우리의 연기로서 현실의 환각 말이에요. 네,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배우님에게 그것은 하나의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게임에 불과해요. 뭐라고? 게임이라고? 난 어린애가 아니라 멀쩡한 배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사실이지 제가 게임이란 것도 현실의 완벽한 환각이란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연극이란 예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환각이란 것 이외에 아무런 실제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실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만들어내는 환각이 우리에겐 유일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죠. 하긴 우리의 경우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은 대체 누구신가요? 아니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지 뭔가? 만약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선생이 바로 나라고 말씀드린다. 당신을 미치광이라고 해야겠지. 그야 그렇겠지. 여기서 모든 게 놀이니까요. 저분이 이쪽에 내가 대하니까 그건 하나의 놀이죠. 하지만 선생은 자꾸 그걸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자기 함정에 빠지신 거야.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따위 이야기는 아까 벌써 다 했어. 그것을 다시 되풀이할 생각이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이 놀이를 지워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게임, 무대 위에서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이 연극 예술이란 놀이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선생은 대체 누구냐고! 세상에 이런 시간 만지는 인간을 다 보았나. 등장인물이요 하고서 자청해온 사람이 나보고 누구냐고 묻다니요. 등장인물이란 원래 사람을 보고 누구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등장인물이란 하나의 성격을 지니며 하나의 삶을 지닌 존재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다양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 질문을 연출가인가 극단장인 나한테 하고 있어. 알겠어요? 단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선생께서 경험하고 느끼셨던 모든 과거가 지금도 똑같이 경험되고 느껴지시나요? 오늘의 실제가 내일이면 하나 환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는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선생께서 알아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환각이란 것 이외에 아무런 실제도 갖지 못한다면 선생께서 숨쉬며 느끼시는 선생 자신의 실제조차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사실 말입니다. 근사한 말씀이군. 그러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이 연극이 나보다 더 리얼하다는 말씀이로군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정말이에요? 처음부터 잘 알고 계신 줄로 알았는데 나보다 더 리얼하다고? 그 실제가 매일같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거야 당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렇지 누구든지 그렇지. 아니요!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소. 그게 바로 다른 점이죠. 우리의 실제는 변할 일이 없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래야 변할 길이 없으니까요. 이미 고정되어 버렸어. 영원히 이러한 실제로 굳어졌어요. 무서운 일이죠. 대체 극중 인물이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 이렇게 긴 연설을 늘어놓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니까? 그야 보신 적이 없겠죠. 작가란 창작 과정의 자세한 것들은 감춰두니까요. 등장인물이란 일단 태어나면 작가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됩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작가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5만 가지 상황 속에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작가는 상상도 못한 그런 의미를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야 나도 잘 알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를 보고 왜 그렇게 놀라시는 거죠?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작가의 상상 속에서 태어났으면서 그 뒤에 가선 작가 자신이 생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불행한 등장인물의 운명을 말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생명을 부여해주십사 작가에게 골백번 청탁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선생, 간청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요. 옳은 말입니다. 하제 무렵 저도 저 컴컴한 서재에 들어가 작가를 얼마나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내 생명. 내가 제안한 것은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작가를 유혹한 것은 바로 나예요. 그렇지, 너였지. 작가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생명을 주려고 하지 않은 것도 전부 네 탓이었을 거야. 넌 너무 지근지근하고 건방지고 과장했어. 뭐라고요? 나를 치근대고 건방진 성격으로 만든 게 바로 작가였어요. 자, 이제 그만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진행해야겠어요. 이만 해도 행동은 남아돌 지경이에요. 저희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대목만 무대에 올려놓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5분마다 장면이 바뀌는 것을 표말로 설명하거나 장치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무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장면을 하나로 종합해서 묶는 거야. 당신이 바라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남동생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집안을 할 일 없이 그림자처럼 떠돌아다니고 문 뒤에 숨어서 무슨 계획인지 뭐 그따위 짓을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어. 무슨 계획이랬지? 그 소년의 정신을 메말라들게 하는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저걸 보세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나서 어린 소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천진난만하게 정원을 뛰어놀게 해달랬지. 그러니까 집안에는 사내 아이, 정원에는 어린 소녀. 맞지? 맞아요. 양지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우리 네 사람이 같이 자는 그 지긋지긋한 방을 누추함과 치사스러움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즐겁게 뛰는 그 아이가 내 모든 즐거움이었거든요. 같이 데리고 자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정신이 없었죠. 정원 장면을 모두 넣도록 합시다. 걱정 말아요. 다 잘 될 테니까. 정원 장면을 하나도 빼지 말도록 합시다. 이것 봐. 연못 옆에 나무가 두어 그루 필요하겠어. 무대팀 연못이랑 나무 두 그루. 조연출 하늘을 만들어줘야겠어. 네? 하늘 말이야. 아, 됐어. 내가 할 테니까. 조명, 불을 전부 꺼주겠나? 그리고 달밤을 나타내주는 푸른색을 내줘. 백라이트로 말이야. 푸른색 백라이트를 비춰줘. 그래. 됐어. 좋아요. 연못은 여기, 나무 하나 있고, 큰 나무는 이쪽에. 그렇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고. 자, 어때요? 이만하면 됐지? 자, 이제 이 어린 남자아이는 문 뒤에 숨어 있을 필요 없이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있게 되었건 그래? 조연출! 그런데 이 등신대는 어쩌자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애들도 뭔가를 시켜야 할 게 아닐까? 말도 안 돼. 아무튼 훌륭해요. 아주 좋아. 아주 잘 됐어. 자, 이렇게 되면 이 아이가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소녀가 그에게 말을 시킨다면 어떨까? 그러면 이 애에게서 몇 마디는 꺼낼 수 있을 것 아니겠어? 말을 시키게 하다니 어림없어요. 저자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먼저 저자를 내보내야죠. 좋아요. 그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로군요. 역시 난 이게 제일 어울려. 안 돼. 어딜 간다는 거야? 여기 남아 있어야지. 나는 정말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날 좀 보내주십시오. 가게 해주세요. 할 일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붙잡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가지 않을 테니까. 저 애는 자기 모친과 정원에서 한바탕 거창하게 하는 장면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몇 번 이야기해야겠어? 날 좀 보내줘요. 이것 보세요. 가게 내버려 두세요. 자, 가라니까. 보세요. 못하죠? 여기서 떠나지 못해요. 우리
수밖에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작 뛰쳐나갈 내가 저 인간이 미워서, 저 인간이 보기 싫어서 뛰쳐나갈 내가 아직 어디 머물러 있는데, 저 인간을 눈앞에 두고서도 참고 있는데 감히 자기가 도망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엄마, 이리로 오세요. 안 돼요. 안 돼.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면 나만을 잊겠어. 그러나 되풀이 말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잠깐만요. 우선 저 어린 동생이 연문가로 가야 해요. 가엾은 이 귀엽고 큰 두 눈이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곳이. 여기가 어딘지 얼떨떨한 모양이지? 여기 무대예요. 무대가 뭐냐고? 여긴 말이야, 아주 정색을 하고 노는 곳이에요. 연극을 하는 곳.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도 같이 해, 알겠니? 가엾은 거, 불쌍한 거. 왜 하필이면 너에게 이런 끔찍한 결말을 생각했는지? 다행히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어. 물론 가짜지. 하지만 너에게도 진짜보다는 이런 가짜 연못이 좋을런지 몰라. 놀기는 말이에요.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에게 놀이지만 불행히도 너에겐 놀이가 아니야. 넌 진짜니까. 너는 진짜 연못가에서 진짜로 놀고 있어. 나무숲이 그림자를 던지는 크고 푸른 연못. 거기서 너는 물 위에 비친 네 그림자를 보고 있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엄마는 조금도 너를 돌봐주지 않아. 그게 모두 저 자식, 저 아들놈 때문이라니까? 엄마는 저 아들에게 온 정신이 팔려서 눈앞에 네가 물에 빠질 줄도 몰라. 저 소년이 스스로 지옥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야.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니? 축 늘어진 그 꼴은 또 뭐야? 저 어린 것이 물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네 탓이고 해, 알겠니? 등 뒤에 감춘 것이 뭐야? 이리 내놔. 뭘 감추려고 들어? 내 뒤에서 손을 빼지 못해! 어디서 이것을 구해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알긴 하는 거? 바보 자식. 내가 너 같으면 자살 같은 것은 안 해. 이 두 남자 중에 하나를, 아니면 둘을 다 죽였을걸? 이 부자를 아니지 말이야. 좋아요. 그럼 이것과 이것과 동시에라니 무슨 말이죠? 천만에 없어.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한번 물어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방으로 갔지요. 거 봐요. 방으로 간 거라니까 정원으로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장면을 장면 하나로 종합해서 묶는 거예요. 왜 그러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나와 계시는구먼. 자기 역을 연구 중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지. 어때? 이들이 얼마나 자기 역에 열심인가? 아마 당신도 감사해야 할걸? 그래요. 그거 듣던 중 고마운 말씀이로군요. 하지만 선생께서는 아직도 이 연극이 안 될 거라는 걸 잘 모르시오?
선생 가운데 우리는 털끝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 언제나 배우는 저 바깥에서 우리를 관찰하고만 있거든. 우리의 표정을 고정시켜 하나의 특정한 그림으로 고쳐놓기 위해서. 그래요. 이목구비야 우리 것이지. 하지만 이미 이그러져 버려 엉망진창인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옳은 말입니다. 좋아. 다들 들어가 있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제발 조용히 좀 해요. 어머니 쪽에서 하고 싶은 말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들 방으로 곧장 갔나요? 네, 그리로 갔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돼서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쏟아내버리고 싶었어요. 저 괴롭히고 있던 고민들을 일체 털어내놓고 싶었지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곳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나는 방을 뛰쳐나왔어요. 거기에 쓸데없이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려 들어간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연극을 만들자면 두 사람 사이의 장면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장면이에요. 좋아요. 언제 배제하겠어요. 하지만 저 아이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죠? 선생님,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이 마음속을 다 털어놓을 기회를 찾아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겠어. 너희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 못하겠어. 못해? 못하겠어? 너희 어머니가 간청하는 것이 안 들리냐? 넌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없어! 몰라요. 좀 못해. 못하겠어. 날 좀 내버려두라니까. 왜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도대체 어디에다 광고를 하겠다는 거야? 몰라요. 없어. 난 아무 관계도 없다니까요. 작가는 우리를 무대 위에 올려놓기를 원치 않아. 내가 그 이상을 대신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여기까지 와서. 온 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왔어. 하지만 당신도 여기 와 있잖아. 오자고 한 건 이 사람이요. 우릴 억지로 끌고 왔어. 그러고서는 당신과 짜고 뭐 연극인지 뭔지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것도 실제로 일어난 것만 다뤄도 못 같은데 이젠 뭐가 모자라다고 없던 일까지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줘야 할 게 아니야. 아무 말도 않고서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했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 말려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아무것도. 저기 정원을 건너가는데 그래서 정원을 건너가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끔찍하다니까. 어린 소녀가 저기 이 연못으로 아내가 그 뒤를 쫓고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지? 나는 정원 쪽으로 뛰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 건져내 주려고요. 근데 저 나무 뒤에 소년이 물에 빠진 동생을 보면서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속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많이 다쳤어요? 죽었어. 어떡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 뭐야? 죽었다고? 다 지어낸 건 아니야. 썩지 말라고. 시험했다고요? 뭐지? 아니 진짜예요. 진짜로 죽었어요. 가짜 치열했어. 가짜라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어. 전부 다 꺼져버려. 조명 불 켜. 제일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군. 덕택의 하루를 완전히 날렸어. 다들 이제 가도 좋아요. 더 남아 있어봤자 연습하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 봅시다. 조명 불을 꺼. 제길 작은 등 하나라도 켜둬야지. 이래서야 어디 걸을 수가 있나. 등 뒤에 감춘 것이 뭐야? 이리 내놔. 뭘 숨기려고 들어? 내 그 뒤에서 손을 빼지 못해. 조연출 가서 그 편지 봉투 같은 것을 가지고 와. 제가요?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저 다리 아픈데. 대체 뭣들 하는 거야? 당신들 나가요! 썩 나가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두 공연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지난 3개월 동안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을 만들어 온 소중한 공연팀을 소개합니다. 먼저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고 꼼꼼하게 소품을 준비해준 무대팀 나와주세요.
포스터, 인스타그램 피드와 굿즈까지 디자인해준 디자인팀입니다. 나와주세요. 다음은 공연 제작 과정의 매 순간을 기록해서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영상팀입니다. 나와주세요. 다음은 공연의 완성인 조명을 디자인하고 오퍼레이팅까지 담당해준 조명팀입니다. 나와주세요. 다음은 적재적소에 알맞은 음향을 넣어주고 무려 음악까지 작곡해주신 멋진 음향팀입니다. 박수 주세요. 다음으로 각 캐릭터에 맞게 아주 멋진 연기를 선보였죠. 우리 배우팀 나와주실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팀을 총괄해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만들어준 유일한 연출 이재인입니다. 박수!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공연 전체를 운영해서 기획해준 두 명의 기획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재인